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차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울철 캠핑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흥에서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고 이 중에 1명이 숨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5살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를 빌려 연말 여행을 떠난 곳은 고흥군 금산면. 이들이 1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2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순찰에 나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은 일행이 금산면 도로 한 곳에 주차한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린 일행 중 1명이 몸에 이상이 느껴져 나머지 일행을 살펴보니 이미 1명은 숨져 있었고 다른 1명도 의식 불명 상태였던 겁니다. 자기도 이제 오바이트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하니까 그때 이미 한 분은 사망해 있고 한 분은 또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경찰은 이들이 차 시동을 끈 상태로 연료를 태우는 무시동 히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자격자가 차량 개조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도 멀지 않은 곳에서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텐트나 자동차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도 못 맡고.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휴대용 가스 경보기를 갖추고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 영남면의 한 해상 집트랙이 짐을 싣고 활강하던 중 뚝 끊겨버린 사고 소식 지난 8월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6일 뒤 다른 라인의 와이어도 끊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면의 공중하강 체험시설 고흥 집트랙입니다. 지난 8월 고흥 집트랙은 5개의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이후 6일 뒤 같은 사고가 또 한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물 운송용 라인에 이어 체험객들이 타던 4번 라인의 와이어도 끊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흥군은 추가 와이어 단선 사고를 함구해오다 최근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서야 추가 사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경찰서 조사도 할 때 같이 했었고 그게 뭐 이제 그거나 이제 어떤 저희가 봐서는 똑같 비슷한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것을 뭐 부각을 안 시켰을까야 이제 그 정도였지 뭐 이게 그 숨기고 그럴 사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역사회는 군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보훈군 지금 망신 아닙니까? 지금 30억 투자해놓고 지금 이것이 언론에 막 터져봤자 그래서 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흥 집트랙 와이어 단선 사고, 지역 내 군 행정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사고 원인 규명은 이제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19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전남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광주는 병원과 교도소,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시 쏟아져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코호트 격리 조치됐던 전남대병원 1동 5층이 해제된 지 2주 만에 또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이병동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 1명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을 보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지는 사흘 만이고 이 의료진들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정상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병원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내부에서 확산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그 확산된 감염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선에 따라서 외부 유입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정되는 듯 보였던 광주 교도소에서도 수용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또 추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광주 남구의 한 교회에선 코로나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 목사가 지난 11일 이 교회를 찾아 별도의 시설에서 소규모 교육을 진행한 뒤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확진됐고 여기 참석한 신도 5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교회 5곳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20여 명을 넘어서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염 확산이 끝난 줄 알았던 병원과 교도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화순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8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가족과 종사자 등 5명으로 증가해 도내 요양병원 종사자 10,000여 명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초부터 도내에서 하루 평균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도내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순천교도소의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접촉자 34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업무의 특성상 수용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순천만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도내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일 영암을 시작으로 8일 만에 6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4일 영암 시종면의 오리 농장이었습니다. 해당 농장의 10km 반경에 있어 검사를 받았던 농장은 모두 50여 곳,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음성이었던 2개 농장의 오리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습니다. 영암군 덕진면의 유경오리 농장으로 지난 9일 인근 나주의 오리 농장이 확진되면서 또다시 검사 대상이 됐다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최근 8일 만에 영암과 나주, 장성 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철 한 달여 동안 11건이 발생한 데 비해 확산이 빠르다 보니 AI가 연중 발생했던 2014년, 2016년만큼이나 살처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급증한 유럽 등지에서 날아든 철새들의 분변이 농로나 들녘, 하천 등에 뿌려지면서 농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녘에 어떤 고병원 바이러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농가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전라남도는 도내 오리 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사료 차량의 출입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는 등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첫 발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실습생들을 꺼리는 데다 채용 시장도 몰려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입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실습 수업이 한창인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하지만 취업 전선에 나서야 할 3학년들은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등교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습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해야지만이 또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큽니다. 기업체 실습의 길도 꽉 막히다시피 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면서 3학년 330명 가운데 50여 명만 실습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 28%를 웃돌았던 취업률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장 이제 생산직으로 나가는 저희 아이들의 고용 현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취업률 고공행진을 이끌어왔던 마이스터고도 올해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채용시장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5월부터 열렸던 채용시장이 올해는 9월 이후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고 취업문은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인사동력을 만나 뵙고 채용에 휩쓸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도 특성화고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취업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면서 가뜩이나 낮은 취업률을 더욱 떨어뜨렸고 낮아진 취업률은 일부 특성화고의 입학생 모집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됐는데 어떤 학벌만 늘어나고 어떤 능력 침체가 어떤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열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출연 출자 기간은 채용 인원의 20%까지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월 또는 1월 부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취업률이 좀 더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라고 광주에서 또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이 삶의 터전으로 광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취업률과 학력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직업 교육이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기업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결혼한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제주가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 11.8%, 전북 11.2%, 광주 9%였습니다. 다문화 가구원은 전남 48,652명으로 전체 41.3%가 베트남 국적이며 전북 42,377명, 광주 22,946명, 제주 16,642명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뉴욕의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